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5.59% 상승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5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있었던 거냐면은 미국 대법원 측에서 상호관세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맞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전면관세를 15%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가 15%인데 도대체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인 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지만 상관이 없지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빠르게 오늘 다뤄봐 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터치를 했었던 이 구간, 보시다시피 이때 주먹으로 한번 치면서 벽을 부셔버리려고 했었는데 벽이 부서지지 않자 과하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또 벽을 터치하면서 드디어 부숴버린 상태에서 1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넘어간 상태에서 종가를 안착해줬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 보성 파워텍을 비롯해서 BHI 같은 종목들도 윗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우진 같은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차트의 흐름이 좋죠. 그러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지금 시가총액상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무난한 상승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지켜봐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선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으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제는 진짜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은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였던 146,498원 뚫고 시원시원한 상승세 한번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역사적 신고가에 신고가라고 파이팅 있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댓글이 왜 이렇게 많죠?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무섭게 쌍끌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영상을 추천받은 개인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오히려 어떤 걸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렇게 매도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당면한 이슈, 도대체 왜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면은 나스닥도 지금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데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지금 원전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냐면은, 앞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딱 집어서 얘기하면서 관세를 15%에서 25%까지 올리겠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대미 투자를 한다라고 해놓고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하면서 올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랴부랴 대미 투자 특별법과 대미 특위까지 또 구성이 되면서 이 대미 투자가 무엇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원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와 주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시다시피 대미 투자 1호 국가는 일본이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계속적으로 비교를 했었던 상황인데, 일본은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 내용의 이슈가 자 보시다시피 18일 날 터졌었던 상황이고,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이제는 한 차례라고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원전 플러스 알파 패키지 투자 압박할 듯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실무단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면서 바로 목요일 저녁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터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원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납득이 되시겠죠. 미국 대법원이 이 상호관세를 계속적으로 25%, 40% 이렇게 부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위법이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15%를 어떻게 여러분들 40%로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3,500억 불의 대미 투자를 굳이 진행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인해서 원전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었던 것이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500억 불 투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면은 미국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한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가 확인이 되고 계시죠. 다행히도 보시다시피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일정 그대로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청와대에서도 군대 합의로 확보한 수출 여건 손상 없도록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 앞전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탈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 횡보를 거쳐가면서 이때 당시에는 체코 원전이 확정되면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이 위에 구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횡보했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탈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기 때문이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것은 원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가스터빈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기서는 또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도 이 마누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과 원전 협력하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었던 상황인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렇게 무섭게 연출됐었던 구간에서 바로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지 이념 전쟁 도구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더 이상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가로막고 있는 게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어떤 내용까지? 바로 이 SMR 특별법까지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세대 원전을 어떻게 국가 전략화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K-푸드라든지 아니면 K-팝 같은 K-컬처가 바로 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정부 차원에서 미는 이제는 국가 전략화된 하나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26조 잭팟 두코바니에 이어서 테멜린까지라고 하면서 팀코리아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선점을 가속하고 있다라는 기사 타이틀이 확인이 되실 텐데, 팀코리아가 글로벌 원전 50조 잭팟의 서막이라고 하면서 체코 원전 총 50조 원대의 수주 가시와 두코바니 같은 경우에는 26조, 테멜린 추가 수주 시 총액이 50조 원 상회 전망, 그러면서 중동,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까지 연쇄 잭팟 예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원전의 필수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거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전주들의 그 추세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이미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출발하려고 하고 있거나 다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냐면, 어떤 날에는 워니콜링스가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SPG가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어떤 날에는 클로봇이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원전 종목들 계속적으로 어떤 날에는 우진이 올라가고 어떤 날에는 BHI, 어떤 날에는 우진엔텍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무난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줄 수 있으면서, 우리가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챙겨가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구간에서의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고 수익률도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먼저 한번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전부터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의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리면서 자, 여기서는 체코 원전항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이때 당시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임명이 됐었으면서 이때도 사실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속았다 싶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던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부각을 받았었던 상황이고,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는 완전히 쏙 들어갔었던 상황에서 여기서는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의 내용의 이슈까지도 터졌었던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제가 지켜보면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타점을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해서 상단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검색해봤을 때는 자, 보시다시피 2025년도에 8월 19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56,000원 이하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구독자님들께 전송을 해드렸었고, 이게 뭐냐면 구독자님들께 전송되고 있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세컨핸드 폰으로도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8월 19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낙폭이 무섭게 떨어졌었던 이 음봉 캔들에서 이 꼬리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56,000원 이하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다가, 이 다음번 메시지를 한번 가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10월 29일 날 나왔었기 때문에 매도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죠. 자, 바로 그 구간이 어디라고 봐주시면 되겠냐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를 가져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왜 하필이면 이날 10월 29일 날 매도를 가져갔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갔었던 이유 자체가 다시 한번 원전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에이펙 연설에서 단 한마디도 원전 얘기를 안 하고 또 다시 한번 조선 관련한 이슈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이후로 매크로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도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번 메시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11월 25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내러티브가 숫자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대감이 이제는 숫자 뭡니까 여러분들, 실적으로 찍히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선인 61선을 타고 올라갈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바로 이 61선 부근에서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로 안내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매수가를 73,400원 부근에서 11월 25일 날 안내를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11월 25일이라고 하면은 이날 이 캔들 61선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를 연출해 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드렸던 구간은 2월 2일이라고 상단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왜 2월 2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21선을 이탈을 했었는데, 낙폭 과대의 자리이면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런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쉬기 시작하면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이렇게 2달 가까이의 기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매도 타점을 챙겨놓고 추가적인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눌림목으로 공략해 들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한번 안내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은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이렇게 나가는 버튼을 통해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한 번씩만 공유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실 때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은,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정부 입장에서 코스닥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2차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2차전지와 바이오주 주목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현대약품 말고는 딱히 재밌는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라든지 AI와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고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였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종목인데, 고영을 지금 매수하라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고영의 어떤 구간,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포착을 해서 구독자님들 선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바이오와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사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임명이 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미국에다가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협상을 진행할 때 원전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출국을 했었던 상황인데, 그런 내용이 부각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원전에서 살짝 기대감이 꺾였었던 상황.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도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오히려 기회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 한수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을 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앞전에 아시다시피 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옥신각신 했었던 상황. 그러면서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입찰 자격을 제한했던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불공정 계약을 한 것으로 인해서 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빠져야 되는지 제가 이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즉 인간으로 따지면 뇌에 지식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원전을 지을 수가 없다. 몸이 없기 때문에 이 몸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EPC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결과적으로는 영업을 따오든 한수원이 영업을 따오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사로서 매출만 하면 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탈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짓누르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바로 이 구간에서는 가스터빈 관련한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마누가 프로젝트가 부각이 됐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이 미국 쪽에서 뭔가 협상을 진행하는데 대미 투자의 이 원전 관련한 내용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빠져도 된다라는 식의 발언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나가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울분이 지금까지 이 원전을 짓눌렀었던 울분이 터져나오면서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원전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다 더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이 대통령 한 베트남 1,500억 불 교역 달성 노력이라고 하면서 원전 협력 확대라고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8월 11일 날 장윤에 나왔었던 상황인데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TF 태스크포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2조짜리 베트남 원전을 따내야 된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체코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여기서도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이렇게 더 증폭되면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로 우리가 이제는 15만 원의 라운드 피겨 자리, 바로 이 구간까지 역사적 신고가까지 야금야금 계속적인 상승 파동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이 종목은 누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관여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외국인이 공매도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도 굉장히 좋고 최근 구간에서는 공매도도 다시 한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매 비중이 감소하면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매매 비중이 1% 2%대로 감소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전에는 보시다시피 주가를 억누르려고 했었던 그 정황이 좀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 주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100 정도가 터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공매도가 1%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구간은. 하지만 과거에는 5% 6%씩 꾸준하게 거래량 대비해서도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 매매 비중 자체가 4% 이상이 넘는 것이 매일같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땐 실제로 공매도의 어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봐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봐주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이 10,000원짜리 종목을 내가 공매도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한 주를 내가 빌려와서 나중에 한 주를 매수해서 갚기만 하면 되는 것이 공매도의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내가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오는 행위를 우리가 대차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매도를 치기 전 단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빌려오는 잔고가 증가한다. 공매도 전에 준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내가 여기서 한 주의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바로 시장가 매도를 때리게 되면, 그러면서 대량으로 매도를 때리게 되면 주가가 5,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겠죠. 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매도했었던 금액이 10,000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 호주머니에는 10,000원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한 주를 사게 되면은 내 호주머니에는 여전히 5,000원이 남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빌렸었던 이 한 주를 갚은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는 완료가 되면서 대차 잔고가 감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매도의 원리. 그러면서 내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돈을 버는 것이 공매도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차 잔고가 실제로 감소하면서 이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느냐를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다시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0%를 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량이 이렇게 무섭게 매수세가 찍히면서 실제로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대차 잔고 현황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검색했을 때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대차 잔고가 한 달로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숏 커버,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다. 즉 뭐겠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면서도 그것을 지금 대차 잔고를 상환하는 데 쓰고 있는 숏 커버,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의 공격에서부터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걸 2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상환하는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을 때 무섭게 어떻게 했습니까? 공매도가 대차 잔고를 늘려가면서 주가를 압박하려고 했었는데, 체코 원전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버리자 오히려 대차 잔고를 감소시키면서 매수로 전하는 외국인들, 아직까지도 공매도가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 1,500만 주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로 5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1,000만 주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지금 받을 수 있는 두산에너빌 특별법까지 통과하면서 탈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해소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세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공매도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적인 고점이 찍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타점을 챙겨가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